하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 오늘 결국 1990선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종가상 지켰는지 모르겠는데요. 5일선도 기술적으로 조금은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BOJ발 호재는 하루짜리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급상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약하게 사주는 외국인, 그러나 계속해서 꽤 높은 강도로 팔고 있는 기관 특별 투신권의 매도에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코스닥만은 오늘 선전했는데요. 개인들의 조금 찰 실현 매물이 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코스닥을 530선 부근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대요. 1120원대 종가상 들어갔을까요? FX 쪽 종가까지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기금 증액 조치와 또 미국의 주택 경기 개선 소식에도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2,000선을 하회하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물에 점차 낙폭을 틔우더니 오후 들어서는 이 중국의 PMI 지수가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하락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7% 하락한 1990.33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동반 매수했지만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2천억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4일째 상승세로 출발한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장중 531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 개인들의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530선을 내주고 소폭 약세로 돌아섰지만 1시를 지나면서 재차 반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고하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528.06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현금화를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을 통해서 55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기관은 4흘째 시장을 지켰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 552억 원의 순매수 물량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일본 추가 부양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 등으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9월 제조업 PMI가 기대치를 하회하고 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와의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8원 30전 상승한 1123원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2%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주당 27,000원씩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128만 7천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코가 반면에 소폭 상승하면서 37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2.84% 하락 마감했고요. 25만 7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 소폭 밀려나면서 96,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1.7% 상승하면서 23,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35% 하락하면서 28,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도 1.45% 하락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장 파라다이스 강세를 보였습니다. 4.39% 오르면서 17,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M도 눈부시네요. 6%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6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랩은 6%대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주당 7,600원씩 밀려나면서 11만 7,300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젠백스와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 SK 브로드밴드는 1.56% 상승 마감했고요. 3,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축소 소식에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1.7% 상승하면서 23,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LG전자는 구본모폰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G 출시 기대감에 8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주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주당 1,400원씩 밀려나면서 75,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도 약보합권에서 삼성전기는 1%대로 하락하면서 93,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투자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이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주당 150원씩 하락하면서 22,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원익 IPS는 6%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2.72% 하락했고요. 네페스와 시그네틱스도 각각 3%가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주도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시면 오늘 현대중공업은 주당 7,500원씩 하락하면서 25만 7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3%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2.85% 하락했고요. 한진중공업도 4%대로 밀려났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강포 확권에서 오늘장 38,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 유가 급락 소식에 이어서 중국의 경기 부진 소식으로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LG화학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32만 7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과 호남석유도 각각 3%가량 밀려났습니다. 금호석유와 SK이노베이션 4% 넘게 급락했고요. 오늘 GS 2.78% 하락하면서 66,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재차 2,000선이 무너지면서 증권주들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우증권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13,1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증권도 주당 1,200원씩 하락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각각 3%씩 밀려났고요. 키움증권도 주당 1,700원씩 하락하면서 68,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오늘 관련주들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면 오늘 안랩은 낙폭을 키우고 6%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잘만테크가 1.93% 그리고 우성사료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솔고바이오와 오늘과 내일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늘 문재인 테마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른손 7% 넘게 급락했고요. S&T 모터스도 6.34%, 조광페인트도 9% 넘게 하락하면서 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각각 하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 생명과학은 2,5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가 실적이 개선되고 이 중국으로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장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3% 가까이 오르면서 117만 3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모레지와 코스맥스도 3% 넘게 상승했고요. 제닉이 4.48% 오르면서 6만 600원에 한국콜마도 2.88% 상승하면서 1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장동건과 김병만 그리고 이수근 등의 증시 입성 소식에 엔터주들이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을 영입한 SMCNC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5,4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M은 6.67% 상승 마감했고요. YG엔터테인먼트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당 7,000원씩 상승하면서 72,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펜엔터테인먼트 1.88% 오르면서 4,8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530선이 코스피 한 2,000선에 해당하는 느낌인가 봐요. 개인들은 오늘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면서 코스닥은 빠지지 않았지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의 종가는 528, 코스피는 정확히 1,990. 여의도로 한번 가보죠.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은 아직이지만 어제 일본의 또 한 번의 이제 경기 부양책, 정책 랠리는 좀 이어질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어제 일본까지 이제 합세를 하면서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에 FOMC에서 QE3를 발표한 이후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킨 QE3는 일단 강세장으로 좀 시장을 반응을 했었는데요. 다만 최근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후에서는 이벤트 발생 이후에 기대감이 소멸된 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흘러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역시 현재로서는 숨고르기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미 8월 중에 좀 기반영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향후 펀더멘탈에 관심을 좀 더 시장의 관점이 좀 더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최근 1, 2차 양적 완화에 이어서 3차 양적 완화이 실시되면서 일단 유동성에 대한 학습 효과가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어제 일본의 일본 은행까지 합세하면서 그 중시 주변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좀 더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Q3와 관련돼서 과거 1, 2차 양적 완화는 그 효과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1차 시기에 비해서 증시의 상승 강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는 1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양적 완화 역시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제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경기 지표의 회복이 여전히 부진할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한 반감이 역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2000선 이상에서 좀 더 상승세를 연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은 과거 1, 2차와 같이 레벨업을 하고 있는 증시의 상승세까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뭐 이렇게 추가적인 점프를 더 하기보다는 지금 정도 지수대에서 체면 7회 정도를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신데, 코스피 현상 유지하는 이 코스피에 붙어 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중소형주 코스닥 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코스닥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 그 대형주 관련돼서는 일단 뭐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매매 심리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그 기관 수익률을 위해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신다면은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지수 상승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한편 수익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코스닥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병행전략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제가 말씀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요, 근데 상승 여력이 더 코스닥에 있다 하셨는데 530이 어떤 그 마드리 지수대인가 봐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코스닥의 수급이 오늘 좀 특징적이다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장 마지막에 또 중국의 제조업 관리자 지수죠. 그래서 PMI 지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일단 11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 자체가 그렇게 쉽게 못 올라오고 있다. 이 점이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보다는 더 큰 파워가 우리나라에 미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거래소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코스피가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왜 안 오를까? 그렇게 고민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은 물량을 조금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손바뀜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지금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를 코스닥에 많이 실는 건 좋겠지만 지금 코스피 자체에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코스닥으로 다 넘어가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스닥 7 그리고 코스피 3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코스피도 언젠가는 장밋빛으로 돌 때가 있다. 그렇게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스닥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큰 흐름 자체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사야 될 때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지가 나오는 와중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밑에 거래량 또한 지금 붙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좀 자세하게 다시 또 보면요. 지금 흐름 자체는
무조건 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에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서 약간의 저항이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저항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닥을 제가 항상 뭐 달리는 말이라고 조금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적토마입니다. 적토마고 지금은 이때까지 실적주가 만약에 지금 코스닥을 이끌었다면 지금부터는 엔터주가 또다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을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대형주마저 전부 다 중소형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주셨었죠. 오늘 엔터주 많이 올랐잖아요. 특징주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특징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특징주부터 한 개 좀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4.3% 떨어지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만큼 왜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국제유가의 하락을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느냐? 일단은 경기에 대한 뭐 회복 모멘텀이 더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좀 많았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국제유가를 조금 하락하는 패턴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지금은 유가에 관련된 정유주 같은 경우를 하시면 안 될 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오늘 항공주가 올랐습니다. 항공주 우리에게 정리할 기회를 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추세가 꺾이더라도요. 또다시 팔 기회를 주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실시가 글로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년 뒤가 지나면 지금 가격이 저때 왜 팔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니까 지금은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 코스닥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토마입니다. 적토마고요. 적토마를 한번 보시면 원래는 여포가 타고 다녔죠. 여포가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관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탔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별 실적주가 코스닥을 타고 다니다가 지금부터는 엔터주가 탔다.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5,000원에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7,000원이 올랐죠. 자, 우리가 5만 원 넘고 6만 원 넘는 주식 자체가 10%씩 오른다는 것은 상한가 두 방을 갖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시총 자체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차트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SM도 얼마 전에 1조를 돌파를 했죠. 그런 부분 자체 좋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1조를 향해 달려가는 말이다.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따로 올라타려면 당연히 장중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시장가 매매는 안 됩니다. 시장가 매매는 안 되시고 밑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공략하는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밑에 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이 부분 밑으로는 절대로 깨지 않겠다는 조금 강한 의지가 좀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손대선으로 잡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터주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염두로 하시고 또 투자에 임하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닥이란 적토마에 엔터주가 타 있는데 오늘도 YG 엔터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지금 매수 말고 시장가 매수 말고 반드시 눌림시 사야 된다라는 팁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수급 분석에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뉴욕주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밤에는 또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 이기고 수익 낼 수 있는 비법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오래간만에 함께 해주세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그리고 대신증권 홍재동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장에는 이렇게 하라. 화면 보시죠.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은 먼저 주식 살까요? 내일장 변수는요. 내일장 종목 살 때 기준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드렸더니 이호선 대리님은요. 매수하자라고 하셨고 이정복 대표님은 유동성 랠리 기대 선별적으로 사자 하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원엔 환율이 변수라고 하셨고 이정복 대표님은 고점 인식에 따른 차실현 매물이 나올까 봐 이게 좀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종목 고를 때 단기와 장기 전략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이정복 대표님은 추세 상승 눌림목이나 혹은 바닥권 종목 두 가지 역시 옵션을 모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그래서 DNA 링크를 사자고 이정복 대표님은 그래서 하림이라는 종목을 보자고 하셨네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이호선 대리님 지난주 추천주가 일주일 만에 수익이 20% 가까이 났습니다. 그 종목이 뭐였냐고요? 잠시 후에 공개되고 AS도 이제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이제 차례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먼저 오래간만에 함께 하시는데 이정복 대표님 네. 이제 내일 사도 되나요? 하니까 선별적으로 잘 네네네. 사야 된다고. 네네네. 지금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좀 단기적인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좀 박스권 장사가 좀 이어질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은행도 이제 국채 매입을 결정을 했고 이제 미국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3차 양적 완화를 좀 시행한 만큼 또 전날에는 일본 은행까지 이제 자산 매입 기금을 10조 엔으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추가 양적 완화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겠으나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만약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네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은 상관없습니까? 수급만 좋으면. 둘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제 판단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전고점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40포인트에 대한 이런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 코스피 종목 다 괜찮은데 코스닥 좋아 보이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저희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별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골라보자. 이호선 대리님, 일단 네. 뭐 잠시 후 보겠지만 네. 일주일 만에 20%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대리님께서 내일장에 사자. 네, 저는 이유는요? 일단 사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양적 완화가 좀 실행이 됐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에서도 갭 상승이 일단 나왔는데 보통 이제 갭 상승에서 힘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아래로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계속 그 가격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외국인 매수의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은 충분히 사셔도 지금 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선호 종목을 사자. 이제 우리 이정복 대표님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많이 올라갈 때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사보자. 일단 큰 그림에서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유럽, 미국, 일본까지 사실 그 중간에 우리나라까지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네.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은 중국은 언제까지 버틸까요? 부양책 없이. 이거를 제가 이따가 변수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중국의 통화 정책 실시를 일단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그 지난 달에는 47.6이었는데 이번에는 47.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50 미만으로 지금 12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8년 내에 가장 긴 위축 이제 경기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번 10월 중순에 열릴 그 제18회 당대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이때 아무래도 그 시진핑 부주석의 권력 이양과 함께 이쪽으로 이제 중국발 양적 완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해봤자 이제 곧바로 자연스럽게 변수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건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기 해봤자 이제 통화 정책 조절하는 정도, 뭐 지준율이나 뭐 이런 얘기. 그 강도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강도 정도는 저도 예상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국의 생산 및 소비 지표가 줄줄이 지금 부진한 지표로 나타내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뭐 GDP의 뭐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까지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이제 원화가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률을 8%로 고수한다는 바오바 원칙이 지금 바오바 그 정책이 7.5%로 낮춰졌는데도 이번 7.5%도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 둔화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나름대로의 최선책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출 또 이제 자국 통화, 이제 위안화 절상을 그냥 안 지켜볼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 속에서 어제 일본도 부양책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수로 원엔 환율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종목 선정 방법에도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경쟁 산업군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중국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일본에 맞춰서 상품하는 수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자동차군은 최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도세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피하셔서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환율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비중이 높은 그 수출 종목들은 조금 매수를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정복 대표님의 변수 얘기 들어보죠. 변수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 물량이 많이 나올까 봐 그게 제일 신경 쓰이신다. 일단 그 정고점 물량을 소화하려면 역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입을 해줘야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역사적으로 PBR 순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이제 그 평균 PBR에 대비했을 때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은행 예금에다가 지금 주식을 예금을 하고 있지 실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소가 되려면 대출 금리를 확 내리든지 이런 뭐 단기간에 무슨 조치가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큰 반등이 나와줬다가 지금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천선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그 증시는 역사적인 평균 PBR로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올라가는 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었고, 한국 증시는 이제서야 제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 라인이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갭은 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눌릴 수는 있겠으나 윗방향으로 틀어줘서 이번 타이밍에 2050선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막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구간이 좀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했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가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그 코스피 지수는 좀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코스닥 종목이나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화학주들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하나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증시를 좀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제가 이 프로그램 말고도 굉장히 주간 공약주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 전고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46포인트인데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이 부담이 올 수가 있는 자리는 맞지만 한 차례 눌릴 수는 있겠으나 종목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네.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장세이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장에서는 매수 관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로 만약에 투신권의 물량을 그래도 좀 그럭저럭 소화해주는 외국인이 덜 산다든지 혹은 소폭 그래도 팔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은 시장 꽤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사는 관점입니까? 지금 코스피 차트나 코스닥 차트를 보면 완벽한 정배열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소 눌릴 수는 있으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어느 정도 매도를 해준다면 기관이나 투신권들이 오히려 2천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그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와줬을 때 투신권이나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줄 확률이 높고요. 같이 합류해줄.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 여기서 계속해서 그 매수만 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좋지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급락은 현 구간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2, 3%가 급락이 나온다든지 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투신권의 마음 달래기, 사실은 그 뒤 넘어 개인들을 이렇게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선정법 넘어가 보죠. 뭐 변수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정복 대표님 곧바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눌림목 활용 그리고 바닥권 종목 매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바닥권 얘기는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시간 말고 이제 앞선 시간에 이제 주간 5% 공략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주 연속해서 계속 수익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11선 눌림목 매매를 굉장히 저는 선호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21선을 한번 이탈을 시켰을 때 기관 매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은 뭐 에스텍파마라든지 또 루멘스 또 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루멘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을 잘 한번 보시면 근데 이런 것도 5일선 떨어지면 거기서 매수가 아니라 11선까지 5일선부터 11선 매매가 저는 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잘 보면 전고점에서 지금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전고점 매물대에서 지금 살짝 눌리는 과정인데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대량 매집을 해줬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고 기관들이 따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던지 아니면 최근에 무슨 증권주라든지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신한지주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올라가는 120에서는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 장에서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코스피나 코스닥이 쉬어갈 때 한 차례 눌림목에서 잡아준다면 그런 종목들을 랠리를 보여줄 때 또 바닥권 종목들은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동성 돌아가면서 선별적인 접근을 한다면 순환매 장세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그냥 시장가로 사도 됩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뭐 시장가, 시가, 네. 전부 다 시가 이렇게 매수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 몇 개만 네. 잠시 후에 이제 종목 보겠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림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전혀 오르질 못했는데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종목을 왜 또 주목을 하냐 하면
이 종목이 20일선에 지금 올라타 있는데 너무나 그동안 장세에서 소외를 받았고 최근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마니커나 동우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달 전 고점 영역을 돌파를 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거의 한 7% 정도는 단기간에 좀 수익이 가능한 구간에 볼 수가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KH바텍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서 조금 올라 있지만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네요, 이 종목. 네, 이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오늘 이제 매수가 올라와서 121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 고점은 돌파를 해주는 시도를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은 또 연기금이 12,000원, 14,000원 굉장히 많이 물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닥권 종목들이나 아니면 고점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루멘스 같은 경우 눌림목 같은 그런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 종목 말고도 좀 굉장히 바닥권에서 괜찮은 종목이 또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서야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 종목을 따라잡을 때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다만 5%든 10%든 편안하게 수익을 거두려면 그렇죠. 예. 이제 올라갈 종목,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점에서 눌린 거 잡을 수도 있겠지만 11선 기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잘 보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 우리 이호선 대리님의 기준은요. 이제 그 투자 호흡에 따라 좀 달라진다. 투웨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이랑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은 일단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특히 이와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일단 우상향하는 종목 내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진 중소형주가 많은데요. 단기간으로 보셨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내기 조금 쉬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저가 좀 덜 오른 저가 대형주 위주로 선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금융이나 건설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많은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우리투자증권, 삼성물산,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금 덜 오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보시면은 아마 장이 올라올 때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로 금융이나 건설 쪽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살아있는 종목. 그 종목명만 다시 한 번만 아까 너무 네, 빨리. IT도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예. 일단은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신한지주, 우리투자증권, 삼성물산, 대림산업 이렇게 저는 5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빼먹은 거는. 예, 하나는 그 IT 중에서는 그 하이닉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금 왜 이렇게 올라요? 일단은 그 삼성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자금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인 수혜주로 하이닉스가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도 최근에 고가를 이제 조금 경신을 하면서 수급적인 모습에서도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장에서는 거래도 늘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손절도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괜찮다라는 얘기. 예, 하이닉스 제발 좀 27,000원, 8,000원 이런 시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뭘 살까요? 얘기.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이 괜찮아요 정도로만 A, B, C, D 이렇게 들어봤는데 한 종목 딱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종목 대표님은 아까 바닥권 네. 종목 가운데 하림을. 예, 저는 하림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 종목 보기 전에 살짝 SK컴즈라는 기업부터 살짝 보면 네네.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남들이 전혀 관심이 갖지 않았을 때 만약에 7월 달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11,000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6,7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거하고 아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에코프로도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방금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은 하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하림 하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이면서 우리 국내 1위 독점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 2분기 실적은 조금 둔화가 됐었는데 네. 중국과의 삼계탄 수출을
이제 협상을 하면서 시장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이제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도 그동안 우려가 돼서 참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8,000원부터. 이게 바닥권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까 방금 전에도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까지는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한 달 전 라인의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해줬는데 21선을 지금 올라탄 상황에서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근데 한 차례 슈팅 나왔다고 바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한두 달 보유를 한다면 다음 주도 물론 기대가 되지만 한 차례 그 시세가 파동이 한번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 라인 4,500원 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한 거기다 한 달 안에 좀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 가격을. 네, 네. 그래서 월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한번 음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주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21선을 돌파하러 가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시가에 매수를 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3,500원 라인에서는 우리가 거의 하나도 오르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3,3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부터는 분할적으로 계속 모아갈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 사서 너무 짧게 수익 났네 하고 바로 팔지 말고 조금 길게 네. 이어가면 슈팅을 좀 즐길 수 그러니까 있는. 근데 일단 중기적인 관점보다도 이제 1, 2주 안에 단기간에 수익이 한 10%가 나면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낙폭과대 반등을 한번 노리는 거기 때문에 또 10% 올랐을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또 1, 2주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네, 수익 보고 10%에서 15% 사이 수익을 챙기고 네네. 또 다시 한번 눌림이 왔을 때 하지만 중장기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쭉 연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연말까지 가거나 한 10% 15% 수익 났을 때 바로 챙기거나 두 가지 방법 할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DNA 링크라는 종목이네요. 일단 좀 네. 생소하실 분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DNA 링크는 일단 우리나라 유전자 정보 분석 서비스 회사입니다. 들어보시기도 처음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최고의 그 유전자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의 유전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인에 맞는 이제 정확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회사의 목표인데요. 지금 동사가 9월 7일에 SK케미칼이라는 좀 거대한 기업과 함께 그 서비스 판매 및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거를 제가 한 가지 특징을 가졌는데 동사만이 보유한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대형사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인 이미주 씨가 직접 100억 규모 정도의 BW를 발행했는데 그 네. 가격이 12,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종가로 끝난 게 14,550원인데요. 불과 지금보다 2,000원밖에 안 높은 가격에 안 낮은 가격에 BW를 행사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좀 잠재적인 가치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일단은 이 회사에서 사모펀드인 에이티넘 아시아 조합이라는 그 사모펀드에서 많이 이제 같이 합자해가지고 이제 100억 규모의 BW 발행했는데요. 네. 이 사모펀드 중에 66%가 국민연금에서 나온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일단 성장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2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44% 정도 증가한 2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수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180억 정도로 올해보다는 한 5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역시 올해보다 75% 정도 증가한 3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일단은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5.2%였는데 올해는 16.7%, 내년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DNA 일단은 DNA GPS라고 이제 상용화 시작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유전자 개인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좀 상용화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를 판매해줄 회사 그리고 보여줄 회사가 좀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그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에다가 바이오뱅크를 일단 설립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산병원과 이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좀 우량한 회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외적으로는 그 GSK 등 일단 두 번째로 세계에서 큰 다국적 제약사인데요. 여기도 함께 전략적으로 이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500원이고요. 지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거의 상한가 갈 뻔했다가 7% 정도. 상한가를 오늘 도달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7% 정도 그래도 급등한 상황인데 내일 바로 시가에 잡아도. 예, 제가 보는 가격은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사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4,600원에 목표가 16,500원. 시간은 없지만 요 종목 단기용입니까? 아니면 장기용? 아까 왜냐하면 전략을 두 개로 주셨기 때문에. 예, 단기는 일단은 이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 그 다음에 우상향 차트를 완벽하게 갖췄다는 거에 단기로 목표를 보고 있고, 중장기는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에서도 이제 대형주인데 금융이나 건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우리 이호선 대리님의 1주 만에 20% 난 종목이 있더라.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렉스컴이었죠? 네, 맞습니다. 막 5%, 9%, 5%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예, 많이 조금 올라서 만약에 매수하셨다면은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노트의 그 완벽한 수혜주입니다. 모든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기간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기간 매수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아직도 이 종목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전고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은 12,000원 정도 되는데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살짝 물량을 덜어주셔도 되고요. 뭐 9,000원, 제가 600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 이미 꽤 났으니까 팔아도 좋지만 12,000원대 라인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전반적으로 기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잘 보자.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잘 안 가고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은 사긴 사는데 어설프게 사고요. 12,000원은 거의 이제 왔어요. 그럴 경우 참 고민이 되죠. 사실은 주식 투자하실 때 목표가를 정해두는 게 아무것도 없이 제 목표가가 나오면은 일단은 돈으로 다 환산을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안전하게 현금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욕심을 자제하고 이제 좀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목표가 오면 파는 게 원칙이겠죠. 좋습니다. 플렉스컴 일단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 얘기하셨던 두 분의 종목도 다음 주 수익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 그리고 이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1장 2부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